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봉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요일의 남자죠. 농협 가락봉 판장 이경철 부사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 부사장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에서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친환경 농법인데요. 네. 그중에서 최근 물고기 배설물로 채소 농사를 짓는 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농법과 관련해서 신기술도 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연구사 이동훈이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아쿠아포닉스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기술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친환경 양농업법인 아쿠아포닉스는 수산 양식, 특히 어류 양식에서 발생되는 유기물을 미생물의 무기물화 그리고 그 제강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무기 영양염을 식물의 수경 재배에 이용한 후에 정화된 물을 다시 어류 양식에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생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도 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내에는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적용한 기업형 경영체와 농가 경영체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다수 지금까지는 엽채류 위주의 식물과 어류는 메기, 틸라피아, 뱀장어 등 담수어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다수 아쿠아포닉스는 커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판매 형태는 소비자와 인터넷 판매 등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의 태동기로 보시면 될 듯하고요. 기후 등 환경적 요인과 식물과 어류 등 품종의 선택을 국내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면 보급화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이 아쿠아포닉스 관련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인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한 아쿠아포닉스 중에서 아쿠아포닉스 전용 사료 및 그 제조 방법과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pH 조건에서의 수산 생물 양식 및 식물 재배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개발했는데요. 그중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아쿠아포닉스 전용 사료 및 그 제조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쿠아포닉스용 사료는 현재 없고요. 현재 판매되는 물고기 사료로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엽채류에서 발생하는 영양염 중에서 칼륨, 철, 인의 부족 현상이 생겨 이를 보완한 특수 사료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 아쿠아포닉스에서 사용되는 미량 원소 화학 비료를 첨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물속 영양염 중 80%는 어류 배설물 및 잔여 사료에서 유래하는 영양염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20%는 인위적인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료 개발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화학 비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더욱더 좀 친환경 농법에 가까이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쿠아포닉스 기술이 앞으로 농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아쿠아포닉스는 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수산물의 생산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 특화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체험학습장,
환경보호교육사업, 레스토랑, 카페, 숙박, 자연치유사업과 연계 가능하고요. 고부가치 육사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투자 비용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쿠아포닉스 기술이 농가 소득 증가에 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 커플드 생산 방식에서 소득은 주로 엽채류 등 식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충당되며 어류는 판매보다 영양용을 만드는 공장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엽채류 같은 경우 종묘장에서 발효된 개체를 수경 배대지에 정식하게 되면요. 20에서 23일 내 포기 수확하여 판매 가능합니다. 즉 1년에 13에서 15회 정도 수확 가능한 것으로 시설 면적과 투입 자본을 생각하여 적정하게 시설을 구축한다면 현재 노지 재배보다 고소득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지 생산적 측면 외 체험장, 교육장 시설과 함께 운영 시 부가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아쿠아포닉스 관련 신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만큼 이런 농법이 농업계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추와 사과,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채소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일 865톤, 과일과채 2,152톤, 일반 채소 4,660톤 반입됐고요. 총 7,67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93톤 감소했네요. 자, 먼저 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07.1톤 물량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25.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26톤 감소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38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8,7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만원대 평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773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 최고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15일 가격 14,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15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최고가 1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지금 올해 시세 계속해서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에서는 지금 9,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시세였는데 보시다시피 6월 8일 이후부터는 그 간격이 좀 더 벌어졌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2,000원에 가까운 시세까지 지금 이 기간 중에선 나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간격은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역시 만원대 평균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이 보겠습니다. 오늘 543.5톤 물량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70.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7,052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 3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29,000원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은 37,000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7,12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3일 4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이틀 전이죠. 6월 16일 가격 3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후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좀 올라서 41,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더 길었고요. 물론 5월 말부터 6월 초반에는 지난해 가격이 조금 높긴 했지만 하지만 6월 8일 이후로 올해 가격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간격도 지금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표고버섯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3.9톤이고요. 어제는 14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생표고버섯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7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08,000원, 최저가 13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17만 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5만 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5,56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2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24만 원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다가 6월 15일, 16일 넘어가면서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16일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최고가 20만 8천 원에 기록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표고버섯 같은 경우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훨씬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대 18만 원대까지 지금 나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6월 8일 즈음에는 그 간격이 좀 좁아들긴 했지만 다시 간격이 좀 벌어졌고요. 오늘은 지금 지난해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오늘 가격 15만 4천 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자, 경매 상황 살펴볼 첫 품목이죠. 이어서 배추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81.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68.5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64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7,800원, 최저가 5,4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8,000원이 넘었었는데요. 오늘 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44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겠습니다. 6월 13일이 가장 낮았고요. 6,300원까지 기록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거의 2배가 되는 가격이죠. 15일에는 12,400원까지 올랐었는데 1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7,8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6,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5일에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 점점 더 지금 좁아지고 있고요. 오늘 역시 보시면 6,644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문경시 5,238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영양군은 5,617원이었습니다. 강원 영월군 5,423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문경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9,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영양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5,61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계속해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네 밥상에 늘 오르는 김장김치, 요거 조금 실증 나셨죠? 이럴 때 우리네 배추로 또 겉절이 담그면 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 배추의 시세는요, 타 작물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매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천가요 고행서 경매사입니다. 네, 고고고! 네. 네. 경매사님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요, 와, 왠지 좀 우리 뛰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좀 가락동의 활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경매사님, 사실 이제 배추는요, 우리네 밥상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또 그렇죠. 대표 우리네 농산물입니다. 최근 소식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 좀 코로나 이후로 배추의 좀 흐름은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아, 예. 지금 네. 현재 지금 시세 자체는 지금 평년 대비해서 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주 이제 특수한 물량이 지금 최근에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상위 30% 정도? 그 정도만 일단은 뭐 한 7,000원대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좀 뭐 직무유럽이나 끝마름 형상 때문에 2,000원에서 3,000원대, 5,000원 사이 좀 낮은 가격을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먼저 지금 시세를 살짝 짚어주셨는데 뭐 좋은 건 뭐 7,000원 이상이지만은 그 아래로 떨어지는 정말 바닥 시세는 지금 2,000원. 이게 지금 한 폭이 2,000원이 아니고요. 세 폭이 10kg이 거래되는 이제 요 시세인데 품질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꽤 지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경매 분위기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경매 분위기는 사실 뭐 전날보다는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그 매장고
소비 재고 물량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입량도 좀 꾸준하게 지금 출하가 되는 상태였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상품성이 일단 뭐 최근에 지금 날이 이제 그 낮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진무름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품성 끝마름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상품성 우수한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거 위주로만 조금 구매력이 좋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좀 낮은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000원 이하에서 형성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매 분위기도 좀 품질이 좋은 거는 좀 차로 네. 사겠다라는 이제 그렇죠. 분위기가 예,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짚어드렸듯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우리네 배추는요. 지금 이건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시세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낮게 형성이 돼서 뭐 구매량 역시도 지금 품질에 따라서 편차가 확연하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입량을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뜨겁긴 하지만 지난주에 좀 오락가락한 이제 비 소식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물량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양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반입된 상황일까요? 전주 잠깐 짚어보면요. 전주 같은 경우가 이제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장이 바입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또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이 좀 바입량이 한 30대 전후로 일단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보면 이제 한 50대 전후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금일 물량도 한 50대 정도로 전날보다는 조금 더 물량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물량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네. 소폭 감소록 하지만은 이제 50대 전후로 지금 계속해서 네. 이 시기는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겸해사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짚어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집에서 겉절이 담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관없죠. 여름에 또 겉절이 이게 또 밥도둑입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좀 시세가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흐름은 지금 좋아요. 얼마 형성했어요? 예. 전주 같은 경우는 상품 시세가 한 8,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주에 들어서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 일요일날 저녁에 반입된 물량 같은 경우 양이 원체 적다 보니까 상품 시세가 11,900원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됐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물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그 상품 시세 7,000원대로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이 워낙 비로 인해서 네.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11,900원까지 나왔지만은 오늘 시세 7,000원, 이 역시도 평년 시세보다는 높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가락동에서 배추에 대한 경락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 연결해서 꼼꼼한 배추에 대한 정확한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철 부사장님과 좀 더 자세한 배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달 반입량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반입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 392.2톤이 들어왔고요. 지난해 동계는 313.2톤으로 비교하면은 25.2%가 증가한 물량이 반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9%, 평년 대비 8%를 증가를 해서 출하 물량 역시 증가해서 반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물량이 증가했다면 시세는 좀 떨어진 상황인가요? 네, 아닙니다. 10kg 망 기준 상품으로 저희가 일주일 그 평균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올해가 8,276원으로서 지난해 5,703원과 비교하면 무려 45.1%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5월까지도 시세가 아주 좋은 시세를 보였고요. 6월 달서부터는 이제 반입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년 가격인 4,975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작기에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 주초의 그 일시적인 반입량 감소로 인해서 시세가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소비 역시 중소형 마트 중심으로서의 그 세일 행사라든가 그 활발한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도메인 거래도 역시 지금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소비가 활발한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반입 중인 배추의 품질은 어떤가요? 예, 지금 시설 본 배추와 노지 배추가 병행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문경, 영양 등 그 경북 지역 물량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천으로 인해서 좀 품위가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이제 품위 격차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상위 품위가 좀
40% 밑으로까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그 꼼꼼한 그 품질 체크를 위해서 경화 씨에게 한번 바톤을 좀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경환 팟캐스터 듣고 있을 겁니다. 네. 품질 체크 해주시죠. 네네, 너무 잘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요, 우리 경철 씨 말 그대로 꼼꼼하게 품질 점검 들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변배사님. 왜냐면은 앞서 짚어드렸듯이 지금 품질에 따라서 시세 편차가 꽤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주출하 지역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현재 제 가장 그 주출하 지역은 경북권이고요. 경북 문경 농암 쪽에서 출하가 좀 많고, 그다음에 영양 석포,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영월, 중고은행지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세 지역이 지금 가장 출하 물량이 많고요. 한 가입량의 한 70% 정도가 그 지역에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뭐 충북 제천이라든가 미원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좀 일부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들이 지금 앞서 짚어주셨듯이 네. 이 지역별로 좀 품질의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뭐 상품성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배추 어떤 특성상 이게 거의 100%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품질이 좀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제 뭐 좀 최근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전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비라든가 그다음에 좀 작업이 이제 조기 작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뭐 언급했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인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들이, 외국 인부들이 다 자국으로 넘어가면서 인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정 출하일수를 지금 뭐 넘겨서 출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건들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거룩에 좀 어느 특정 좀 어린 물량들은 아무래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가 이제 거의 뭐 수분 대부분이 다 물이다 보니까, 수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무름 현상, 고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진무름이나 뭐 끝마름 현상이나 이런 네. 이제 모든 문제들, 근데 가장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책은요, 인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지 제때 지금 수확하고 출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제때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인력이 꽤 많이 부족한 네. 상황이고요. 근데 빨리 배추법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교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아유, 이게 지금 제때 뽑아야 되는데 이게 좀 손이 지금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때문에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오늘 반입된 배추 이렇게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최상품의 지금 배추예요. 예, 끝마름도 맞습니다.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늘을 봐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유식의 가락동에 들어오는, 특히 오늘 들어온 배추 좀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네, 네네. 한번 좀 봐드릴게요. 아우, 네. 속 좋다. 꽉 찼어요. 속결이, 예. 네. 이렇게 속결이 이렇게 밀도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먹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그 적정 출하일수를 넘긴 그런 물량들인데,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속이 노래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체적으로 뭐 까막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끝마름이라든가 추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물건들이 이제 그 상품성이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품의 어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오늘 한 7,000원까지 나온 배추일까요? 이런 물건은 오늘 같은 경우 아주 최고 시세를 받던 보시면 됩니다. 최고 9,000원대 정도. 네. 예, 그 정도 품이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외엽을 봤을 때는 이제 진녹색을 이렇게 띄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추 상태가 이제 무르질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진무리 현상은 금방 이게 부패가 돼 버리거든요. 이게 뭐 하나가 진무리게 되면 배추 전체 다른 한 옮겨가요? 10명 가까이를 다 같이 녹여버린 그런 아주 독성이 굉장히 독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진무름 현상에 인해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진무름이 가장 이제 생기는 가장 네. 큰 원인을 뭐로 뽑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출하 시기가 좀 더뎌지면서 뒤로 미뤄지면서 그런 현상도 그렇죠. 일어나나요? 이제 배추 네. 자체 이제 힘이 없거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적정일수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배추 자체 힘이 없거나, 그다음에 병기가 생긴다거나, 안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낮 기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사실은 이제 그 초저녁에 다 작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좀 뭐 아침 이제 새벽 작업, 이슬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성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작업이 되면 자체적으로 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덥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기가 있으면 오히려 근데 양배추는요 수분기가 있으면 더 신선함이 좀 네. 유지가 되는데 배추는 좀 이 상태에서 습을 좀 제거를 확실히 해주셔야만이 진물은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품질 관리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만이 지금 시세보다도 좀 더 좋은 높은 시세 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7,000원 형성했지만요 오늘 바닥 시세는 2,000원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세 폭이 10kg의 이제 기준가인데 그렇다면 뭐 한 폭에 진짜 몇백 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쪼록 꼭 품질 관리 더 꼼꼼하게 더 신경 써서 작업해서 가락동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선별의 중요성을 마지막까지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사장님 추후에 앞으로 배추 소비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죠? 예, 배추의 소비는 뭐 현재 가정 소비도 아주 좋고요. 제가 5월 21일 날 그 방송에 보이지 않는 소비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김치 수출이 그때 4월 달에 그 성장세가 55% 정도이끔 아주 좋은데 지금 그 AT 수출 정보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5월에도 계속해서 김치 수출이 전년 동월 58.6%나 증가하고 있는 등 그 배추 김치의 그 수출 상승세가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수출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만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수출 소비가 다 좋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7월 다음 달 반입량과 시세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그 7월에는 그 노지 배추와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2%, 평년 대비 7%가 감소해서 출하 비중이 높은 고랭지 배추의 그 출하량이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배추는 출하량이 그 감소를 하겠고요. 시세는 평년 가격인 7,090원보다 높은 강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도 좋은 상황이고 시세도 좀 강보합세를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맘때 농가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최근 뭐 비 오는 날이 좀 자주 있는데요. 배추의 그 수확은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수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구, 미숙품 등을 잘 선별을 해 주시고 규격망으로 꼭 포장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계속됩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참외입니다. 291.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72.3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19.12톤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822원, 최고가 3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26,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25,000원대로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1,034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살펴봐야겠죠. 6월 12일 38,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 15일까지 유지가 되다가요. 1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2,000원대까지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38,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47,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5월 20일부터 25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 지금 2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시세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6월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8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면서 간격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 지난해보다는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멜론 보시죠. 40.5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9.9톤, 한 60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9.35톤 더 줄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7,341원,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네요.
오늘 27,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떨어졌죠. 1,481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27,341원이 되겠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이고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을 보면 6월 12일 때는 24,000원이었던 시세 보시다시피 올랐습니다. 14일기점으로 더 많이 올라주면서 6월 16일 때는 34,0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3만 원 아래 2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36,000원, 낮았던 가격은 17,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 31,000원대, 낮은 가격은 23,0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변동폭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았던 기간이 길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5월 30일 때와 그리고 6월 11일, 6월 8일 때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도 보시죠. 324.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50.3톤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 줄었습니다. 25.8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1,160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11,160원, 어제는 1,683원이었네요. 지금 최고가, 최저가는 변동이 없는데 평균가는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477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또 확인을 봐야겠죠. 최고가 기준이고요. 6월 13일 10,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14일 기점으로 오르면서 15일 때 14,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 16일 바로 다음날 떨어지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16일 기점으로 오늘까지는 조금씩 오름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건 가장 높았던 가격이 2만 원대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왔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4,000원 정도, 지금 6,000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5월 25일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중반에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기간이 있었어서요.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는 그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포도 보시죠. 2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4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21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560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거래됐네요. 어제 24,183원, 오늘 평균가는 22,560원입니다. 가격은 하락세네요. 1,623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32,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성주군이 높았네요. 2015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품종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사과 오늘 51.8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56.12톤이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3.3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4,955원,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는 35,000원을 기록을 했네요. 자, 어제 39,000원대, 4만 원보다 아래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44,000원대까지 거의 45,000원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등락가 5,379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 15일 기점으로 뛰어 오르면서요. 17일 때 최고가는 57,000원까지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5,000원 정도 빠지면서 52,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계속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뭐 이 기간 중 최고가 같은 경우 지난해나 올해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5월 20일부터 6월 3일 뭐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때 이때 지난해 약간의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짝 급등하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지난해 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또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반에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폭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시세는 지난해보다는 계속 높은 시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영천시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형성했네요. 최고가는 53,000원, 평균가는 45,29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부끄럽네요. 네, 이 예쁨의 대명사, 이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최근 그 여름 제철 과일이죠. 수박과 참외에게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물량 감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매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예쁜 과일을 경매하고 계시는 윤충건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사과 같은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름도 해주세요. 예, 농협 가락공반장 경매부장 윤충건입니다. 아, 부장님이셨어요? 아, 역시 우리 경매사님이 뭔가 그 말씀 이렇게 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오랜 그 경력과 이렇게 연륜으로 인해서 뭔가 깊이 있는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부장님 다음 위에는 뭐예요? 부장장이 계시고요. 그럼 이제 부장장님 되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본부 데스크에 한 번씩 나오시는 이경철 씨가 네. 제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하시면은, 네. 그렇죠. 네. 방송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네,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예쁨이에요. 뭐 하여튼 뭐 좀 예쁘다 하는 거면 이제 사과 같은 내 얼굴을 하게 되는데 요즘요, 요 예쁜 사과가요, 정말 예쁜 짓 하고 있어요. 아우, 시세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예, 뭐 지금 시세는 이제 전주는 약간 이제 뭐 약 보합 처리했습니다만 금주 들어서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7월달, 8월 초까지 지금 추세 같으면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매사님 어깨에 그냥 힘이 딱 들어가 계십니다. 예, 시세 좀 잘 받아야지 또 산지에 또 뭐 이런 불만 전화 없으시잖아요. 네, 경매 분위기도 좋은 흐름이죠, 현재. 전주 같은 한 주를 비교를 하면 전주는 이제 물량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매기가 약간 죽으면서 약 보합선을 형성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하고 월요일부터 보면 지금 출하량이 많이 좀 줄기도 했지만은 또 소매 매기가 좋아져가지고 그 가격 형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다. 사과 흐름 좋습니다. 아니, 앞서 짚어드렸지만은 사실 또 이 시기에는 또 수박한테 밀리고 또 참외한테 치이고 이래서 아이고 우리 사과 어떡하나 했는데 아우 흐름 좋아요, 경매사님. 네, 사실 사과만큼은요 제철 과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사랑받는 또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또 저는 또 수박만 너무 먹었더니 새콤달콤한 사과 땡기더라고요. 네. 자, 반입량을 체크해 볼 텐데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오늘 들어온 양도 좀 많이 부족한 양인 것 같은데 평년 양으로 봐도 지금 사과 물량 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전주가 가락시장 이제 목요일날 반입량이 69톤이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57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 가락공반장 오늘 출하된 거는 14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은 전년도로 비교하면 한 50% 정도 그 정도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10개 들어왔으면 올해 지금 5개밖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반입량 57톤인데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도 확실히.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경매사님 아무래도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협 가락공반장의 경우는 이제 어성 지역이 오늘 재고 물건이 좋았는데요. 이거 시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10kg 특품 25내가 5만 원이었고요. 30내가 53,000원, 54,000원, 35내가
55,000원, 56,000원, 그 역으로 40내가 57,000원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사과가 그 굵은 것보다는 중소가 쪽으로가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큰 사과 오히려 시세가 좀 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주종 시세 55,000원, 57,000원이 가장 가락동에서 많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시세라고 합니다. 아, 우리 사과가 어떻게 금사과가 돼버렸네요. 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시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사과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전해주세요. 네, 윤충권 경매사님의 직속상관 이경철 부사님과 사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반입량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반입량을 살펴보면요, 올해가 52.7톤, 지난해가 79.8톤으로 비교하면은 34%가 감소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세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주일간 저희가 그 평균 가격을 보니까 올해는 53,595원입니다. 지난해 동기 35,406원과 비교하면은 51.4% 상승해서 그 가격이 지금 형성 중에 있습니다. 네, 50% 이상이면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세 변동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그 4월, 5월 달에 그 사과의 출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과 소비 역시 또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의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이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산지의 저장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재고 물량까지 감소할 정도로 사과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다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품질이 좀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품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좋아야 하는데 이제 품질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예. 지난해는 그 일기 여건상 그 사과의 그 품위가 좀 썩 좋은 편은 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반적으로 품위가 좀 하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간 그 저장이 되면서 품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색택 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품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품질 관련한 이야기 가락동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 윤충건 경매사님과 사과 품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경철 부사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계신다네요. 네. 아니, 경매사님,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과 경매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이렇게 못난이도 이 가격을 받나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죠. 지금 품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지역별 품질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현재 6월달 이제 가락시장 주 출하 지역이 어성과 청송, 영주, 안동 지역이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평년도보다 물건이 품위가 이제 좀 나쁜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근데 지금 현재 출하되는 이제 특품과 상품의 비중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특품이 비중이 한 30%가 되고요. 이렇게 약간 미색과도 섞이고 하면서 이런 상품 비중이 한 60%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올해 전체적인 품위는 좀 못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출하량이 적고 제작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2만 원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사실 청송 지역 사과 머리 시세로는 7만 원 넘었죠? 그렇죠. 지금 청송 지역 사과는 요일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재고 메이커가 왔을 때는 뭐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장 시세입니다.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지금 가락동 경락가 나오면요. 지금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세는 거의 한 9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과 10kg에 9만 원. 와, 그런 거 하나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 이게 샘플 가져온 게 이거예요? 오늘 그 6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요? 네, 이건 내 거. 경매사님, 오늘 들어온 이제 사과를 좀 2개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우수한 품질과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색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인데 같이 좀 비교하면서 좀 품질을 체크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top 1등으로 치는 사과고 오늘 경매 가격이 이제 59,000원까지 형성이 되고 이제 내일은 6만 원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은 더 올라가요? 예, 예. 이제 이쪽 사과는 이제 이렇게
그 약간 우리가 말하는 기서가라 그래가 상처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미색도 좀 섞이고 있는데 지금 요게 그 평년도 같으면은 14,000, 5천 정도 형성할 사과 시세인데 지금 요게 뭐 3만 원대 초중반 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가 이제 호자 품목은 품목인데 대신에 그 제작량이 워낙 없어서 그런 거니까 뭐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우, 저 너무 놀랐어요. 교매사님 사실 예전에 이런 사과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흠집도 그렇고 이게 봐봐요. 색택도 고르지 않고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빨갛고 이런 거 사실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요 3만 원이 넘어가요. 예. 와, 정말 우리 사과 지금 뭐 국민과일이다 했는데 지금 손대기가 좀 꺼려질 정도 굉장히 고단가 형성하고 있어요. 좀 이런 사과 좀 3만 원이고 지금 앞서서 이게 지금 최고 품질 가락동에서 오늘 뭐 한 6만 원 넘는 시세까지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색택 고르고요. 한눈에 봐도 견매사님 저는 이제 요거 이렇게 점이라고 그러나요, 요거?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달더라고 사과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안에 이제 꿀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꿀 들었어 이거? 우리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밀병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우리 소비자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저장이 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은 3월 초 중순에 출하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보통 그 수확을 10월 말 11월 초에 수확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저장을 해온 거죠. 네. 아유, 어쨌든 그냥 너무 그냥 잘해가지고 요걸 지금 제가 맛을 좀 봐도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품질 좋은 사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구매력 역시도 이렇게 좋은 사과 위주로 몰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보면 이렇게 특품도 좀 일부 소비를 하지만은 우리 그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봉지에 5위짜리라든지 6위 정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격대가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더 빨리 소비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무래도 지금 뭐 고단가라고 하지만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준다면 시세 더 떨어지지 않고 이 시세를 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는 가격대가 뭐 더 이상 오름 올랐지 내리건 가능은 없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농가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해온 것처럼 이렇게 미색가라든지 상처가 흥가 이런 부분이 혼입이 안 되는 그 계속적으로 철저한 선별해 오시면 계속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7월 달에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도 저희들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농산물 가격은 일단은 그때 가야 되지만은 현재 추세로서는 좀 더 오르지 않겠냐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해서 상승 여지까지 지금 짚어주셨고요. 현 상황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색가와 좋은 품질 절대 섞지 마세요. 요 시세 그대로 받아가시려면은 좋은 거 위주로 꼼꼼하게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과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품질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 왔습니다. 현재 사과 농가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또는 또 이슈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 그 사과 농가의 그 냉해 피해가 좀 걱정입니다. 네네네. 18년도에 의해서 올해도 그 사과 냉해 피해가 좀 있는데요. 사과 전체 재배 면적이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그 충청 지역의 그 피해 면적이 39%로 제일 많고요. 또한 저 착과수 역시도 9%나 감소를 해서 올해 그 적정 생산량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상병이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좀 안타까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비 상황은 지금 괜찮은 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소비는 지금 아주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그 7월이 되면은 조생종 품종인 그 아오리와 서광이라는 품종이 출하가 됩니다. 뭐 이때 또 새콤한 그 햇사과를 또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해드린 뭐 배추도 좋고 또 사과도 소비가 좋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자, 다음 달 7월 반입량과 시세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산지의 그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반입량도 일평균 50톤 이하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겠고요. 시세는 평년 가격보다 높은
평균 4만 원 내외 수준에서 네. 강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선별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사과 가격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꿀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윤충권 그 경매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사과 자체가 지금 저장 사과입니다. 그래서 저장 사과를 그 선별을 해서 이제 출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색택 부분, 색택과 비색택으로 갈려진 부분들을 잘 선별을 해 주셔야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색택이 중요합니다. 사과 가격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여기서 오늘의 채소 코너 계속됩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가지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73.6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0.69톤을 기록했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3톤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924원, 최고가 17,500원, 최저가는 1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16,924원, 어제는 15,924원이었네요. 어제보다 조금 오른 모습입니다. 등락가 보시면 1,000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죠. 6월 12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 9,000원이 되겠고요. 이 가격 14일까지 유지되다가 14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16일 기점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가격이 17,5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금 이게 지난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12,000원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약간의 변동폭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5월 20일부터 3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2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약간의 상승 흐름을 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0일부터 한 6월 11일 전까지만 해도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해 한 6월 3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기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요. 6월 8일 기점으로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11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 나타내면서 오늘 지난해보다 시세 더 높고요. 지금 간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가지 경남 밀양시가 12,8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여주시는 15,016원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살펴봐야겠죠. 밀양시가 최고가 1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5,01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가지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부사장님, 가지 이번 달 반입량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반입량이 올해는 89.5톤이고요. 지난해 동기는 121.2톤이 들어왔습니다. 비교하면은 26.2%가 감소한 물량이 반입 중에 있습니다. 네, 물량이 감소했다면 시세는 어떻습니까? 예, 8kg 상품 기준으로 제가 평균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가 14,618원으로서 지난해 14,331원, 즉 뭐 한 2% 상승을 했는데 비슷한 가격으로 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승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좀 시세가 상승을 못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그 산지의 그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 등으로 6월 들어서 가지의 그 품위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또한 생산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가지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 색택이 그 최고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색택이 그렇다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5월보다 한 상자에 지금 4원 내지 5천 원 정도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윤이 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이 품질도 지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상품의 비율이 많이 그 낮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데요. 심지어는 그 산지에서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곳은 산지에서 좀 자체적으로 폐기되는 양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뭐 배추와 사과는 소비가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지 소비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가지도 역시 뭐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또 많이 소비되는 또 품목이고요. 소비는 좀 꾸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 가지 냉국을 한번 해 드시면은 갈증에서야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냉국을 한번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저는 가지냉국은 또 처음 들어보고. 저도 아직은 못 네, 먹어봤습니다. 먹어봐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7월 반입량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그 가지의 그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여주 지역인데요. 가락시장 반입량의 45% 정도를 차지하니까 여주 지역의 작황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또 그 하우스 물량은 감소를 하고 노지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물량 전체적으로는 10%가 증가한 물량이 반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 후즈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3,046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3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봄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4,294원이네요. 어제보다 31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하락한 가격이죠. 9,988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지금 하락했습니다. 2,287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 역시 하락했고요. 2,20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상승했네요. 5,08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농촌 체험마을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시가요, 농촌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관광객들의 수요를 좀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농촌 체험 휴양시설 반값 이벤트인데요. 이 경주시 관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인 안강 세심 옥산, 양북 하범곡, 산내 다북마을에서 체험과 숙박을 하실 경우에 무려 50%의 비용을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대북 경북 의료진들은 9월 15일까지 3개월간 무료로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고생하신 대구 경북 의료진 분들께서 좀 농촌체험마을에서 좀 며칠 쉬시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50% 할인 혜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이벤트는 전 국민이 대상이고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이 뭐 넉넉하게 남았으니까요.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농촌의 맛에서 소개해드린 미나리 구매 방법 다시 한번 좀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알려드리니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을 빛내주신 이경철 부사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배, 오이까지 시세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